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F equal ma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해 주쇼라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몇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숫자를 써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후에 기호를 써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십사 하는 부분이야. 알겠어? 마찰력은 없대요. U 이퀄 제로 운동 마찰력 0입니다. 라는 식을 얘기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숫자 쓸게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A는 1kg짜리입니다. B는 4kg짜리 할게요. 예전에 3kg짜리와 2kg짜리 소개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이걸 스몰 m, 라지 m 이렇게 꽂힌다든지 또는 m1, m2로 꽂히면 되는 얘기입니다. 노트 준비하시고요. 문제 푸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하네요. 1번 4kg짜리가 내려가네요. 뒤에 가서 10 해서 즉 4G 또는 4mg 이런 식으로 쓰면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40N이라는 힘으로 이랬습니까? 두 번째 A와 B를 함께 움직여야 돼요. 1kg짜리와 4kg짜리 함께 움직이는 가속도가 나와요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속도 A는 1 플러스 4에 40 결국에 얼마 나온다? 8m/s 제곱의 가속도 나옵니다. 숫자로 썼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뿐이에요. 세 번째, 그럼 이놈도 얼마 내려와? 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내려와. 이놈도 역시 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내려와 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량과 가속도가 좋아졌으니까 B에 걸릴 R자임은 4kg짜리가 8m, 즉 4A 이런 식으로 걸렸던 바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48, 32N이 걸려. 그렇다면 A에 걸릴 R자임은 얼마다? 1kg짜리가 8m/s 제곱이니까 8N 걸리고 있는 상황이어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번째, 이 실의 장력이라는 의미를 소개해줘. 실의 장력 얘기할 때 항상 설명했던 바가 쉽게 설명했던 바가 뭡니까 하면 실이 없었으면 이런 힘으로 내려갔을 텐데요. 실이 없었으면 4kg짜리가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내려갔을 텐데요. 4kg짜리가 G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내려갔을 텐데요. 실 때문에 4kg짜리가 A의 가속도를 가지고 내려가요. 4kg짜리가 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내려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실이 없었으면 40N 내려갔을 텐데 실 때문에 32N 내려가니까 실에 걸릴 장력은 8N입니다 라고 답하는 이 프로세스예요. 이 순서를 1, 3, 4로 잡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호를 써서 이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스몰 m의 질량과 라지 m 또는 m1, m2에도 상관없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에 걸릴 장력은 기호를 쓰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돌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쪽의 질량체가 M1, 이쪽의 A하고 B를 쏠게요. 예, A는 이번에도 이건 1kg. 아마 지난 시간에는 2kg과 3kg짜리 소개했었죠. 예, 이번에는 1kg과 4kg을 소개할게요. 되겠습니까? 첫 번째 프로세스 뭐라고? 이놈이 내리는 힘은 10N이고 이놈이 내리는 힘은 40N입니다 하는 게 첫 번째 프로세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놈들은 왼쪽으로 10N과 오른쪽으로 40N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A하고 B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프로세스 뭐라고? 두 번째는 이 둘에 걸린 힘은 했는데 4 곱하기 10 빼기 1 곱하기 10에 대한 이 힘으로 30N이 토탈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kg짜리와 1kg짜리가 함께 움직이는 가속도가 나와야 돼요. 가속도 A는 중간중간에 지금 내가 중간 단계로서 질량 4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놔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지? 그리고 36m/s 제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B는 아래쪽으로 6m/s 제곱의 가속도가 A는 위쪽으로 6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어요. 세 번째, B에 걸릴 R자의 얼마다? 46 24N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어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번째, 실의 장력은
똑같은 내용이죠. 실이었다면 4kg짜리가 중력가속도를 가지고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4kg짜리가 6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 둘의 차이가 실의 장력에 의한 효과입니다. 실이 없었다면 40N 내려갔을 텐데 실이 있어서 24N 내려가 16N이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이 없었으면 A는 얼마나 내려갈 텐데 10N 내려갈 텐데 실 때문에 위로 실이 없으면 아래로 내려갔을 거예요. 실 때문에 위로 올라갔대요. 실이 없었으면 16N 내려갈 텐데 실 때문에 6N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 실의 장력이 16N 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고쳐가라고? 예, 뭐 여기는 뭐 M1, M2 이렇게 해도 되겠고 또는 스몰 M에 라지 M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만 맞는 대로 골라서 해주시면 이 실에 걸릴 텐션 장력은 이란 질문으로 기호 그리고 중요한 것은 G 이런 거 사용해서 답해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만약에 빗면이 이렇게 있었대요. 물론 지금 마찰은 다 없는 상황이에요. 빗면이 이렇게 있었대요. 이쪽에 1kg짜리와 이쪽에 4kg짜리를 줄게요. 그러면 얘는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이 있어요. 얼마나? 1kg짜리가 중력각도 10 곱하기 사인 세타, 세타를 30도로 줄게요. 사인 30도 이렇게 내려가겠죠. 즉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이 mg 사인 세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놈의 실량을 라잼이라 할까?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40N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사인 30도 하니까 얘는 5N 나올 것이겠습니다. 사인 30도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테니까요. 그럼 F 전체 힘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40 빼기 5 해서 35N 나오겠죠. 라지 mg 빼기 스몰 mg의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각각 힘을 첫 번째 구한 게 첫 번째 프로세스였다면 두 번째 힘의 전체 힘을 제시하고 가속도가 주고했습니다. 4 더하기 1짜리에 가속도 A가 나오죠. 그래서 가속도 A를 구하는 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속도 A는 7m/s 제곱 되겠습니다. 예, 요 놈도 7m/s 제곱이고 얘도 7m/s 제곱의 가속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했으면 세 번째 이놈에 걸린 R자임, B에 걸린 R자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kg짜리 7m, 472, 28인가요? 28N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뻔하게 네 번째 우리가 알고 싶은 장력 T는 실이 없었다면 4kg짜리가 10으로 내려갔을 텐데 실 때문에 4kg짜리가 7m/s 제곱 가속도밖에 못 내려가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실이 없었으면 이랬을 텐데 실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쓸래? 40 빼기 47, 28이니까 12 산수에서 10이 나옵니까? 예, 12N 이렇게 쓰시면 장력 T에 대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역시 세타만 그냥 놓고 이쪽은 스몰 m과 이쪽을 라지 m으로 넣어갖고 실의 장력을 기호를 써서 한번 나타내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마찰이 없는 걸 갖고 있고요. 좀 이따가 이제 마찰이 있는 걸로 돌아갈게요.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고 기호 써서 한번 나타내봐. 노트들 준비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특강 결석했다 누구야? 특강 이거 특강이 하냐? 그렇구나 또 뭐야? 특강 결석 둘이었나? 특강 결석이 누구지? 또 특강 보면서 뭐야? 너도였냐?
나중에 스테플러 찍어줄 테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한 번 할 때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해보고 나면 매번 똑같은 패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너 손가락 왜? 잠깐만 끼워가지고. 아이고야. 혹시 내가 쓰는 게 너무 빠르고 급하고 그러면 수업 동영상 유튜브 올려놓을 거거든요. 나중에 복습하시고요. 자기 노트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말지만 최종적인 답을 외우라고 내가 이걸 적는 건 아니라 했죠. 어떻게 풀려 하는 연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서준이가 또 자냐? 오늘 니 몇 번이나 이게 걸리니? 잠이 오면 일어서서 수업해. 설마 일어선 뒤에 못하겠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충분히 다 할 줄 알아서 가만히 있는 거죠. 준성이는 책에 써주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 중이지. 저요? 아니 저 MG에서 티 빼고 이런 운동 방식을 쓰라고 하는 그 식대로 책에 있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가 푸는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 이거 결과는 같은 거죠. 신경을 어떻게 풀었지? 연습한 거지.
책에 있는 방법들이에요. 책에 있는 방법대로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장격치를 빼고 저쪽에서 연립해서 풀어도 상관없고, 나는 일단 여러분한테 숫자를 써서 보여드리고, 그래서 실이 없었다면 이랬을 텐데 실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게 되니까 실에 걸릴 장력은 이래요, 두 개의 차이예요 라고 하는 이치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의식은 이 방법이라는 거죠. 책에 있는 방법이야. 책에 있는 연립 방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건 최소 선택하세요. 아마 다른 데서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뭐 이런 운동 방식을 직접 연립해서 푸는 것들에 대한 익숙함이 더 많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다시 볼게요.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졸린 사람들 일어서 수업해.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고 시끄럽게 하라고. 자, 4kg짜리하고 1kg짜리 있었습니다. 4kg짜리 내려가려고 해요. 40N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1kg짜리 같이 움직여야 돼서 합해서 4, 1, 합해서 5kg에 대한 가속도가 나올 거예요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였습니까? 이 라지 mg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혼자 내려가지 못하고요. 라지 m과 스몰 m이 함께 붙어서 가속도 a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속도 a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 대한 라지 mg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겠습니다. 또는 뭐 m만 m표에도 상관없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내려갈 가속도가 a, 요 놈이 내려갈 옆으로 갈 가속도 이렇게 a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한테 이쪽에 장력 얘기를 할 때 이 문제에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면 4kg짜리가 실이 없었으면 40N 힘으로 내려갔을 텐데요. 실 때문에 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겠고 48, 32N 힘으로 내려가니까 그 두 차이가 8N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아까 요 실에도 왼쪽 실, 오른쪽 실에 각각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이 없었다면 A 가만히 있었겠죠. 근데 실 때문에 8N 움직여요. 8m/s 제곱을 갖춰가지고 움직여요. 1kg짜리가 8N이다 보니까 결국엔 A에 걸릴 R자이니 곧 실의 장력이어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실의 장력을 T 이꼴 라지 mg 빼기 라지 ma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고요. 어차피 하나의 실이다 보니까 이 실의 장력은 스몰 m에 대한 가속도 a로 써도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마찰력이 없으면 말입니다. 두 방법 모두 다 써볼게요. 먼저 이놈을 B라고 해볼까? 그러면 스몰 m에 대한 가속도 A가 얼마입니까? 하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 대한 라지 m G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단순 한 방에 구해졌는데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할래 하는 거예요. 라지 m G 빼기 라지 m이 A의 가속도였잖아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 대한 라지 m G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mg, 라지 mg 이렇게 뽑아낼까 봅니다. 그럼 1 빼기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라지 m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 1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 통분 때린다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이렇게 나올 것이겠습니다. 되겠나요? 분모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있는 상태에서 분자해보니까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고 라지 m이에요. 라지 m 지울 수 있겠죠. 그렇게 해보니 분모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 대해서 스몰 m, 라지 m, g, 라지 m, 스몰 m, g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식이 얻어져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반면 마찰력이 있으면
마찰이 있으면 얘에 대한 설명보다는 실이 없었으면 이랬을 텐데 실이 있어서 이래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나오게 됩니다. 마찰이 없었으면 그냥 A의 알짜임을 구하는 게 훨씬 편했고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이쪽은 어떨래 했습니다. M1짜리, M2짜리가 그지? 10N, 40N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뭐 스몰 m, 라지 m 써도 상관없겠고, 그지? 그래서 이놈이 스몰 mg로 왼쪽으로 이쪽은 라지 mg로 오른쪽으로 당긴다고 한다면은 식으로 소개할게요. 이 부분이죠. 결국엔 라지 mg 빼기 스몰 mg가 힘 F가 나오겠고 F 이꼴 MA 때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라지 m과 스몰 m에 대한 가수 A가 나옵니다. 결국에 가수 A는 했어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요놈이죠. 그럼 이건 라지 m 빼기 스몰 m의 G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디겠습니까? 그렇다면 요 B가 라지 m으로 썼거든요. 실이 없었으면 라지 m으로 라지 mg로 내려갔을 텐데 실 때문에 라지 m이 A의 가수로 내려가. 이건 우리는 장객에 의한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실에 걸린 장객은 실이 없었으면 라지 mg로 내려갔을 텐데 실이 있어서 라지 m A로 내려가요. 그 둘의 차이가 장력이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스몰 A는 뭔데요? 이거죠. 스몰 A는 이겁니다. 그래서 스몰 A 대신에 닦아 넣을게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G 말입니다. 역시 라지 mg, 라지 mg를 뽑아내면 1 빼기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이렇게 나올 것이겠습니다. 대괄호 너무 큰가요? 수월할까요? 되겠습니까? 역시 분모 통분하자고요. 1이라는 것은 뭔데?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빼기거든요. 빼기거든요. 그러니까 라지 m 하나가 사라지게 될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라지 m 앞에 있고요. 분모에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있고 라지 m과 라지 m 사라지고 남은 놈은 스몰 m 빼기에 빼기 스몰 m이니까 2m 나옵니다. 이쁘게 쓴다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 2 라지 m 스몰 m 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유창하지만 이 공식 외우라고 쓴 건 아니에요. 나도 지금 여러분하고 수업하면 이게 5번째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이거 한 달만 지나면 이 공식 다 까먹어요. 한 달 모르니까. 공식을 써서 이 공식을 외워라고 쓴 건 아니라고. 어떤 방법으로 이 질량체들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를 물리학적으로 이치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쓴 거라고요. 실이 있었으면 실이 없었으면 저랬을 텐데 실 때문에 요래 그 차이가 실에 의한 효과야 라고 말입니다. 알겠어? 그럼 이쪽도 똑같이 해보죠. 여기에 스몰 m짜리가 있고 이쪽에 라지 m짜리가 있는데요. 빗면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물론 마찰력은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빗면 따라 내려가려고 하니 mg의 사인에 세타가 있었단 말입니다. 반면 이쪽은 라지 mg로 내려가려고 할 것이겠습니다. 결국엔 힘 F로 걸린 놈은 누구다? 라지 mg 내려갈 게 mg의 사인 세타로 내려가게 만드는 요 힘이 있었을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해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겠죠. 결국 가속도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에 요거 다 쓰면 돼요. 그죠? 다 쓰면 돼요. 이때 GG가 보이네요. 그죠? 스몰 g가 보이네요. 지구 중력가속도가 보이네요. 그래서 지구 중력가속도를 빼내고 나면 남은 건 라지 m 빼기 스몰 m의 사인 세타가 있어요. 됐습니까? 일부러 G를 하나 빼낸 것은 결국엔 이 실에 걸릴 장력의 의미는 실이 있었다면 라지 mg로 내려갈 텐데 실이 없었다면 라지 mg로 내려갈 텐데 실이 있어서 라지 m a로 내려가 이걸 쓰려고 했던 거예요.
예, A 대신에 이거 닦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A 대신 뭘 쓰면 된다고? 라젠 플러스 스몰 m에 라젠 마이너스 스몰 m 사인 세타 G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똑같죠? 뭐냐? 계속 지금 보다시피 라젠 G 뽑아내는 이 식이에요. 여기도 라젠 G 있고 여기도 라젠 G 보이잖아요. 이해됐어? 라젠 G 뽑아내고 나면 1 빼기 라젠 플러스 스몰 m에 여기는 라젠 빼기 m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산수계산의 뭐 실수만 없다면 뭐 다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마찬가지 1이라는 놈은 어떻게 쓴다고? 1이라는 놈은 라젠 플러스 스몰 m에 라젠 플러스 스몰 m 쓰겠습니다. 빼다 보니까 라젬이 양극변에서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힌트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쓴다면 실장력 T는 라젬 G에 대해서 분모는 뭐다? 라젬 플러스 스몰 m이고 분자는 스몰 m이 있고요. 빼기의 m의 사인 세타거든. m 빼기의 m 사인 세타거든요.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3월 시간표 아, 예. 그럼 나중에 이게 원치 될 건 예. 그거에 맞춰 그대로 짜고 예. 여기 뭐 과거 재학생과는 카톡으로 보내놨거든요. 그대로 짠 걸 보시면 체크해서 경치에서 저 이 식을 보면 스몰 m까지 다 있잖아요. 그죠? 스몰 m까지 다 있으니까 스몰 m을 아싸리 앞으로 빼버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 식 외우겠어요? 아, 나 한 1억 준다 하면 외우겠는데 1000만 준다면 나 안 외울래요. 나중에 물리투에 들어가면요. 각도 세타를 가지고 던졌을 때 몇 초 후에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를 한 줄로 나타내는 식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안 해요. 미쳤다고. 수평방에서 등속, 수직방에서 등가속 쓰면은 다 나올 식이에요. 그거를 굳이 한 줄로 된 공식을 외울 이유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공식을 외우라고 내가 쓴 건 아니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 하는 걸 익숙하게 연습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에 어이씨 뭐야 우두두둑 쓰는 게 너무 급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동상 놔뒀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하십시오. 알겠어요? 한번 익숙해지면 평생 써먹을 내용이에요. 지금 썼던 말들이 계속 똑같은 것에서 반복이에요. 이쪽으로 mg, 이쪽으로 라지mg, 이쪽으로 스몰 mg 해놓고 두 힘의 차이에 의해서 알짜 힘이 나왔고 그 알짜 힘에 의해서 두 물체가 움직이고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 개의 물체 돌려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F MA 가속도를 구하고 실 때문에 실이 없었으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실이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MA로 나왔다. 그 차이가 장력 T의 차이다.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려가는 물체 설명하기 훨씬 더 용이하죠. 올라가는 물체에 대해서 보다는. 올라가는 물체는 실이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20N 내려갔을 텐데 실 때문에 5N 올라가. 실이 없었으면 20N인데 실이 있어서 5N 올라가. 알짜임, 즉 실에 걸린 장력은 25N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물체에 대해서 실이 없었으면 실 훨씬 더 큰 가속도 내려갈 텐데 실 때문에 작은 가속도 내려가. 그게 좀 더 설명이 유리하다는 거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운동 방식 실에 걸린 라지 mg의 장력 t가 이쪽으로 걸리고 스몰 mg의 뭐 장력 t가 이쪽으로 걸려서 그렇게 해서 운동 방식 연립식으로 풀어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익숙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난 나대로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렇게 생각하요라는 식을 여러분한테 소개한 거고 책은 또 책대로 소개된 거고 알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에 M1과 이쪽에 M2가 있었다 해볼게요. 이번엔 마찰력이 존재해요. 마찰기에서 U가 있어요. 0.1만 줄게요. 되겠습니까? 예, 요놈 2kg짜리와 요놈 3kg짜리 주겠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소개를 해봤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호로 바꿔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밑으로 M2G가 있었겠죠? 3kg짜리가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내려가려고 했을 텐데요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것에 반대 방향의 F 마찰이 걸리고 있어요. 마찰력은 U에 M1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누르는 힘이 없는 한에는 U에 M1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찰기수 0.1로 줬고 중력가속도가 지량이 2kg짜리 중력가속도가 10m/s 제곱 주겠습니다. 산수 계산 결과 2N입니다. 3kg짜리가 혼자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마찰력이 2N 걸리고 있어서 토탈 28N의 힘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어요. 되겠나요? 그럼 F equal ma 때려야 되겠습니다. 3kg짜리와 2kg짜리가 함께 움직이는 어떤 가속도가 움직이겠죠. 이해됐어요? 숫자 썼습니다. A는 3 플러스 2에 대한 28N입니다. 산수계산 얼마 나옵니까? 5.6m/s 제곱. 산수계산 맞나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얘한테도 5.6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5.6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려요. 아까 마찰이 없었을 때는 그냥 요놈한테 걸린 알짜 힘이었으면 충분했을 텐데 마찰이 있으면 이 마찰이 이기고 땡기느라 보니까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요 실의 장력은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찰이 없었으면 30N 내려갔을 텐데 마찰 때문에 3 곱하기 A의 가속도로 내려가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오케이? 이랬어? 그 가속도는 5.6이었습니다. 30 빼기 5.6 곱하기 3 얼마 나오죠? 16.8인가요? 산수계산 맞습니까? 됩니까? 예, 그러면 얼마야? 13.2N이라는 장력이어요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아마 여러분 스페이드 문제를 풀었다면은 저쪽에 관련된 문제를 아마 보셨을 수가 있을 텐데요. 스몰 M1과 M2가 있었고 마찰기에서 U가 있었대요.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래서 이 실에 걸릴 장력 T는 얼마입니까? 라는 식이 하나 있었겠고 플러스 알파 M1분의 다시 M2에 대한 M1의 비율이 그지? 리미트 해볼까? 그렇게 해서 0으로 가게 만든다면 은과 리미트 M1분의 다시 M2분의 M1의 비율값이 무한대로 가게 만들어준다면 각각 장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페이드 문제에 있었던 문제예요. 풀어보신 분들은 답을 알 것이고 안 푸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저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셔서 장력 키를 구해보십시오. 예, 그렇죠. 이거는 M1 질량이 너무너무 적은 거. 이건 M1 질량이 무지막지하게 큰 거예요. 뭔지 질량 있어요? 일단 장렬 무한식을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죠. 방금 저기에 소개됐던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죠.
건 핸드폰이 좀 게임이거든. 그러면 일로 그렇지. 아왜 골로 가? 모르겠나? 어? 서로 의논할 게 뭐 있어? 자기가 생각하면 되지. 자기 거 하면 되지. 시간 있어. 마찰력이 엄청 크면 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이쪽으로 가요? 그냥 나중에 산사태 할 때 비슷한 얘기 하는데요. 이쪽 내려가는 힘과 마찰력 있잖아요. 안 내려가는데 마찰이 더 커서 안 내려갈까요? 이거 방향 오케이. 마찰력과 후면 따라 내려가는 힘이 같은 크기니까 안 내려가죠. 만약 마찰이 더 크다면 이게 뒤에 올라가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구과학에 들어가면요. 지구과학에 들어가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부동력이라고 부르고요. 지구과학에 들어가면 이걸 마찰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구과학에서 마찰이 더 커서 안 내려간다 소리예요. 말도 안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웃긴 건 그걸 내가 가르쳐야 돼 나중에. 자, 해볼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들 생각하십시오.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있을 것이야. M2G로 내려가려고 해요. 이걸 방해하는 마찰력은요. 마찰력에서 U가 있고 M1G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사인 세타 필요 없죠. M1G 이게 수직 항력만큼 나옵니다. 사인 세타는 이제 이걸 기울기를 돌리게 되는 이건 코사인 세타 이구나. 자, U, M1G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결국에 F 전체 힘의 크기는 얼마 나옵니까 하면 M2G에서 빼기로 U, M1G만큼의 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게 전체 힘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그 전체 힘은 어떻게 쓸래? M1 플러스 M2에 대한 어떤 가속도 A가 나와요. 가속도 A는 어떻게 쓴다고? M1 플러스 M2에 대한 M2 마이너스 U M1G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GG가 다 있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우리가 장력의 의미는 어떻게 썼다고? 실이 없었다면 M2G로 내려갈 놈이 실 때문에 M1G로 내려가 M1 M2A로 내려가 이렇게 쓰려고 했던 확인됐습니까? M2짜리가 실이 없었다면 M2G로 내려갔겠지? 실 때문에 M2짜리가 가속도 A를 가지고 내려가요. 예, 가속도 A를 닦아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닦아 쓰면 됩니다. M1 플러스 M2분의 M2 마이너스 M1 앞에 마찰 개수가 있네요. U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G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면 되는 거죠. M2G가 있어요. M2G로 뽑을게요. 그러면 1 빼기 M1 플러스 M2에 대한 맞죠? M2 마이너스 U M1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쓸래? 분자 통로하면 M1과 M2분의 M1 플러스 M2가 나올 것이겠습니다. 이게 빼기거든. 빼기면 M2, M2가 사라질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되셨나요? 다시 한번 써봅시다. M2G가 있고 분모에는 M1 플러스 M2에 대한 M1 마이너스니까 그지? M1 플러스 U M1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되겠나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M1을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M1, M2G에 M1 플러스 M2에 M1 뽑아내면 1 플러스 U예요. 확인됐습니까? 결국엔 이만큼 파트는 뭐지? 상수잖아. 그지? 그래서
M2G의 1 플러스 U라는 상수값에 대해서 결국엔 M1 플러스 M2에 대한 M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X축 M2의 질량을 고정한 상태에서 M1의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면은 M1의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면은 하겠습니다. 이 값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1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말은 M2G의 1 플러스 U가 M2G의 1 플러스 U가 마찰 요 장력의 수렴값으로 그걸 쓸 수 있을 겁니다. 반면 M은 매우 작게 내려간다면 하겠습니다. 이게 의미 없을 것이겠죠. 제로값이 될 것이겠습니다. 그럼 이해되겠습니까? M2의 질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M1 질량이 무지하게 커진다면 이 값은 1에 근접할 것이겠고 M2의 질량이 고정된 값에서 M1 질량이 거의 없다면 거의 0이 될 겁니까? M1 질량에 대한 이런 장력 T 텐션은 이런 그림으로 소개될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정리해 주십시오.